여기 위에 보이는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 무시무시한 낙인이라는 숫자가 바로 손실의 여부를 결정하는 숫자입니다. 가장 중요한 숫자인 거죠. 이 세 개의 지수들을 백분율화 시켜서 100, 100, 100으로 해놓고 항해를 시작한다고 했잖아요. 이 셋 중에 하나라도 52% 아래로 내려가면 엄청난 손실이 발생합니다.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이 구간에 똑똑하고 들어왔다고 해서 낙인이라고 그렇게 편하게 기억하셔도 됩니다. 그럼 숫자가 총 7개 나왔죠. 조기 상환의 즉 만기를 결정하는 숫자 6개와 그리고 나의 손실을 결정하는 숫자 52, 이렇게 총 7개의 숫자가 나왔습니다. 청약 기간은 보통 한 3, 4일 정도, 그 정도만 돈을 모으고요. 총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매수가 아니라 청약이라고 부릅니다. 내가 원하는 만큼 투자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보면 최대 가능 손실률이 마이너스 100%죠. 아니 어떻게 손실이 마이너스 100%가 날 수 있지?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. 앞서 말씀드린 낙인 52%에 이 세 개의 지수 중 하나라도 닿게 되면 나의 이 ELS 투자금 자체가 낙인에 닿은 그 자산의 비율대로 내 자산이 그냥 같이 따라가게 돼요. 52%에 닿은 순간 내 투자금은 52%가 되는 겁니다. 순간적으로는요. 바로 그때부터 이 지수가 더 내려가가지고 30%까지 내려가면 내 투자금은 30%가 되는 겁니다. 이 낙인 배리어는 닿지만 않으면 나의 손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닿는 순간 내 자산이 그 퍼센트가 되어버립니다.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 세 개의 기초자산 중에 하나라도 거의 0까지 내려가게 되면 내가 입을 수 있는 손실은 마이너스 100% 가까이 되는 거죠. 여기서 ELS의 매우 취약한 약점이 하나 나옵니다. 수익은 시장이 아무리 좋아도 나는 연 10%만 얻을 수 있고 시장이 엄청 안 좋으면 나는 끝없이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구조인 거죠. 그래서 흔히 ELS는 위로는 막혀있고 밑으로는 뚫려있다, 이런 비난이 항상 ELS에 따라다니는 이유입니다. 다음은 만기를 볼게요. 만기는 3년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최장 만기라고 적혀 있잖아요. 이건 3년까지도 길어질 수 있다라는 개념의 3년이고요. 상환주기 6개월이라는 것은 아까처럼 만기가 될지 말지를 평가하는 그 주기가 6개월이라는 뜻입니다. 그리고 좀 더 아래를 보면 조기 상환형, 6개월마다 평가를 해가지고 조기에 만기를 맞으면서 끝낼 수 있는 조건을 달아줬다고 해서 조기 상환형이라고 부르고요. 이외에도 요즘에는 슈팅업형, 스텝다운형, 콜 스프레드형 이런 것처럼 계속 종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. 청약 일정은 이렇게 며칠이 주어지고요. 최초 기준 가격 결정일, 이건 내가 투자한 ELS가 저 기초 자산들이 100으로 출발하는 그 날을 말합니다. 그리고 여기에는 조기 상환할지 안 할지 그걸 6개월마다 평가할 그 날짜들이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. 낙인 조건은 이 세 개의 지수가 절대 내려가면 안 되는 그 퍼센트를 나타내는 거겠죠. 좀 더 내려보면 총 모집 금액은 200억 원입니다. 4일 동안 투자를 받는 게 200억인 거죠. 이거 하나에만. 이런 게 한 증권사에서 매주 몇 개가 모집이 되고 모든 증권사를 다 합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 모집이 되는 거겠죠.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많은 금융상품들 중에서 이렇게 100조라는 단위가 나왔던 경우는 거의 없죠. 심지어 해마다. 그만큼 ELS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는 메가 금융상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는 만큼 손실이 발생을 했을 때 그 피해를 입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아요. 그래서 특정 국가의 지수가 유난히 많이 하락해가지고 ELS가 손실이 발생하면 완전히 난리가 나는 거죠. 손실 금액도 어마어마하거든요. 아무튼 만약 이 200억이 넘도록 모집이 되게 되면 넘친 만큼은 다시 환불을 해줍니다. 투자금을 좀 많이 넣은 비율대로 할당을 해주거든요. 그래서 안분배정이라고 부릅니다. 최소 투자금은 100만 원 적혀 있는데 요즘에는 웬만한 증권사들은 스마트폰으로 하면 10만 원 이런 금액으로도 투자 가능합니다. 다음은 수익 구조. 이렇게 보면 정말 어렵고요. 제가 풀어서 설명드릴게요. 수익이 나는 경우와 손실이 나는 경우로 구분해서 생각하면 편합니다. 수익이 나는 경우는 간단합니다. 낙인까지 안 내려간 경우입니다. 낙인 52%까지 닿지만 않았으면 무조건 연 10%를 얻을 수 있습니다. 만기는 조기 상환 따라서 달라지는 거겠지만 어쨌든 낙인을 터치 안 했으면 손실은 발생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만기가 언제가 됐던 간에 연 10% 다 계산해서 이자를 받는 겁니다. 이렇게 종료가 되면 그 이자에 대해서는 15.4%로 이자소득세로 원천징수되고 받게 됩니다. 손실이 나는 경우도 간단합니다. 낙인 52%를 터치한 경우입니다.
낙인을 터치하면 우선 나의 자산은 그 터치된 만큼 그 퍼센트까지 그냥 하락하는 거고요. 만약 3년의 만기가 끝나는데 지수 하나가 30%로 끝난다. 그러면 나의 자산은 30%만 남고 그것만 상환이 됩니다. 지수가 10%로 끝나면 나는 투자금의 10%만 받게 됩니다. 손실이 90%가 되는 거죠. 그럼 한 가지 경우를 더 보여드릴게요. 손실이 날 뻔하다가 수익이 나는 경우입니다. 만약 낙인 52%를 터치해가지고 엄청난 손실이 발생을 해도 생각보다 빨리 지수가 살아나서 여기 보이는 6개의 이 조기 상환 조건 중에 하나라도 충족을 하게 되면 낙인 52%를 터치했다고 하더라도 없던 일로 해주고 수익 상환됩니다. 만약에 지수 하나가 마이너스 50%까지 내려갔다가 생각보다 빨리 살아나서 여기 2년 반째 되는 조기 상환 조건인 82%를 3개가 다 충족을 하게 되면 엄청난 손실을 볼 뻔하다가 엄청난 수익을 보면서 끝나게 됩니다. 내가 투자한 ELS가 사경을 헤매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는 경우입니다. 중도 상환. 그럼 만약에 ELS에 투자를 했는데 지수가 서서히 떨어지는 게 심상치 않아서 빠져나오고 싶을 때 이 중도 상환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. 이때는 ELS별로 이 평가되어 있는 이 금액에다가 5%나 10% 정도까지 제한 후로 받게 되거든요. 근데 이미 지수가 만약 좀 떨어져 있는 상태라면 이 ELS의 평가 자체도 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다시 5에서 한 10% 정도를 떼고 받게 되니까 생각보다 큰 부분을 떨어내면서 손절을 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. 그렇게 하더라도 손절을 하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을 미리 알아두셔야 됩니다.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ELS는 거래소에 상장시켜가지고 시장에서 거래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. 증권사의 자체적인 신용으로 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증권사 간에 이동도 할 수가 없고 증권사가 만약에 부도가 나도 받을 수가 없고 그리고 증권사별로 매주 나오는 상품의 조건이나 이런 성향도 완전히 다릅니다. 그래서 ELS는 증권사별로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.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는 장점은 쉽다는 겁니다. 접근이 쉽고 투자가 쉽다는 건데요. 오를 것 같은 시장을 찾거나 오를 것 같은 종목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. 우리가 주식시장이나 이 경제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몰라도 반토막 날 정도의 그 리스크에는 베팅을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그리고 미래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으니 그 정도의 리스크에는 한 10%의 이자를 받는다면 베팅을 해볼 만하다. 이런 생각이 맞아떨어지면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. 그럼 ELS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은 무엇이냐면 ELS는 기본적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그 확률은 줄이고 금액은 키운 상품입니다. 손실이 잘 발생 안 하지만 발생하면 매우 크게 터지는 거죠. 그래서 지수에 투자를 하더라도 이 몇 년에 한 번씩은 이 특정 국가의 특정 지수가 심하게 하락할 때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엄청난 손실이 발생합니다.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이 지수만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요. 이 ELS는 개별 종목이 들어있는 ELS도 있고 완전 상품이나 이런 게 담겨있는 DLS도 있거든요. 그런 것들은 변동성이 훨씬 커가지고 심심치 않게 반토막씩 나게 되고 엄청난 손실들이 발생합니다. 낙인 배리어를 터치하는 거죠. 제가 생각할 때 문제는요, 이 주가지수 ELS를 기준으로 이게 발생하는 빈도는 워낙 짧다 보니까 이 평화로운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거죠. 평화로운 시절에는 이걸 매우 안전한 상품이거나 착각을 한다던가 또는 이게 지금까지 계속 손실이 안 나고 있습니다 라고 안전하게 착각하고 팔아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. 계속요. 금리를 10% 정도로 주는 만큼 상당한 리스크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간과하는 그게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. 지금까지 ELS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제가 보통 제 생각을 잘 말씀을 드리진 않지만 이 ELS에 대한 저의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가지수가 아닌 것에 베팅을 하는 DLS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. ELS 중에서도 개별 종목이 들어있는 것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. 주가지수가 들어있는 ELS만 하실더라도 그 중에 낙인 배리어가 가장 낮은 것만 골라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게 몇 번 하다 보면 조기상환 되어가지고 툭툭 튀어나오면 나도 모르게 점점 낙인 배리어가 점점 높고 수익률이 1~2% 점점 높은 그런 걸 찾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. 이번 6개월까지는 괜찮겠지 이런 생각이 매우 위험합니다. 저희 현업에서 ELS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. 그 유혹을 꼭 이겨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. 안 그러면 안 하시는 게 나아요.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이 권투 선수라고 생각하면 이 잽에 맞아서 코피는 날 수 있지만 스트레이트를 맞아서 KO가 되면 안 되거든요. ELS는 KO가 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산의 일부만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겠죠.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